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혜비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1대1 PT를 받다가 허리 통증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레그 프레스를 하다가 처음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그 후에 2달간의 트레이닝을 받았는데도 허리 통증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한 번의 치료로 통증 회복이 시작됐고 두 번째 치료 후에는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환자가 어떤 티칭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생겼고 왜 계속된 트레이닝에도 통증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계속된 운동에도 허리 통증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이 생긴 상황입니다.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허리가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하다가 허리 통증이 생겼고 그 후에도 트레이닝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통증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다행히 디스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고 치료실에 오셨는데요. 몇 가지 평가를 통해서 트레이닝에서의 2가지 잘못된 점을 찾았습니다. 레그 프레스를 할 때 척추에 과신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가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티칭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잘못된 건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로 등받이를 밀면서 프레스를 하니까 하부 요추를 굴곡시킨 상태로 운동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강한 힘을 주게 되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탈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육이 먼저 보호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이 상태를 보통 근육이 놀랐다, 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휴식을 잘 취해주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회복 사이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환자는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습니다. 여기에서 2번째 잘못된 점이 나옵니다. 이 환자는 허리를 지지해주는 근육, 코어 근육, 로컬 머슬이라고 하죠. 이 근육들과 신체를 움직이는 데 주로 쓰이는 근육들, 글로벌 머슬들 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로컬 머슬이 먼저 동원이 되고 그 다음 글로벌 머슬들이 동원이 되는데요. 이 환자는 로컬 머슬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허리에 안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글로벌 머슬들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하니까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 낮은 무게로 계속 수행했다고 하는데 더 심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잘못된 점 2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운동을 수행했다는 점이고요. 2번째는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들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를 찾았으니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자세, 후크라잉 포지션에서 기본적인 척추의 정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회전한 상태를 골반의 전방경사, 뒤쪽으로 회전한 상태를 후방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과 허리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정렬을 척추의 중립 위치라고 합니다. 이 골반에 대한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계속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작 자체를 엄청 어려워했는데요. 골반을 움직일 때 흉추에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골반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척추의 중립 위치를 찾는 방법과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전방경사죠. 그 힘을 천천히 풀면서 허리와 바닥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위치에서 스탑. 이 자세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 최소한의 힘으로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의 10% 정도만 쓰면서 움직여 보세요. 그래야 로컬 머슬, 코어 근육의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1, 2번을 충분히 연습하고 난 다음 척추의 중립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다리씩 움직여 봤는데요. 이 환자는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고관절을 굴곡시키면 골반이 후방경사 되면서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레그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대부분의 하체 운동은 고관절의 움직임이 동반됩니다. 이 환자는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모든 운동에서 허리가 같이 구부러지면서 운동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상태로 계속 운동을 했으면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감을 전혀 잡지 못해서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공기를 넣고
허리가 이 부분을 누르는 압력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환자에게 중립 위치에서 다리를 움직일 때 이 수치가 변하지 않도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중립 위치보다 후방경사돼서 허리가 구부러지면 수치가 올라가고 전방경사되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의 자세를 인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세팅해 드리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성공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두 번째 치료를 오셨는데요. 2달 동안 운동해도 떨어지지 않았던 통증의 변화가 생겼다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역시 기본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치료에서는 고관절 스트레칭과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날 연습했던 척추의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당연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잡을 때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내려놓고. 자, 마지막 한 개. 허리 쪽 힘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골반 움직이지 않게 신경 쓰면서 다리 하나 천천히 올려보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치료 후 허리가 말끔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운동 좋죠.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걷고 뛰고 헬스장에 가서 뭐라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 수준을 벗어나는 운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조절하는 연습,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주세요. 운동하고 통증이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